놓친 내가 고집불통이니까 우리 인생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해서 집 하나 파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모욕과 배신뿐일 때, 부산 해운대구 중동 칠순을 맞은 한영자님에게 그날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아들 부부가 서프라이즈로 찾아와 해외여행 같이 가요라며 효도를 가장했지만 그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아들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천륜을 끊고 모든 것을 뒤집는 충격적인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한영자입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할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가고 외아들 재훈이는 서울 강서구에서 며느리 정미와 함께 살고 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운대 겨울바다가 보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다는 내 마음 같았죠. 오늘도 김치에 국, 밥 한 공기면 되겠네. 밥상 차리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뭐 그리 맛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 먹는 거죠. TV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2월 11일 내 생일이었죠. 칠순이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애들은 기억이나 할까? 매년 그랬듯이 전화 한 통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다 지나도 전화는 없었죠. 뭐 바쁘겠지. 이제는 그런 것에 서운함도 덜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거죠.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요즘은 택배도 문 앞에 놓고 가는데 이상했습니다. 조심스레 현관문으로 가서 도어폰을 들여다봤죠. 어머니, 저희예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재훈이와 정미가 서 있었어요. 재훈이 손에는 빨간 케이크 상자, 정미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희 웬일로?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이가 씩 웃으며 말했죠.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깜짝 놀랐지? 정미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매년 전화 한 통으로 끝내던 애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다니. 그것도 아침 일찍 출발했을 텐데. 어머, 어쩐 일이야. 겨우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애들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정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연신 웃었죠. 엄마, 소원 빌고 불 꺼봐. 재훈이의 말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애들이 잘 살기만 해다오. 늘 같은 소원이었죠.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미가 갑자기 한 말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재훈이와 눈을 마주치더니 정미가 말을 이었죠.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해외여행 같이 가려고요. 어떠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평생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 저에게 해외여행이라니. 뭐, 여행?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동남아 리조트예요. 바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대요. 어머니 칠순 효도 여행으로 딱이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나중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던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야?
진짜로?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볼게. 이번 달 말에 출발이야. 여권 있지? 있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혹시 몰라 만들어둔 여권. 한 번도 쓰지 않았죠. 있어. 기쁨에 젖어 있는데 정미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준비도 좀 하셔야 해요. 현지에서 쓸 돈도 좀 환전해 오시고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효도 여행인데 왜 내가 돈을 준비해야 하지?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습니다. 애들도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겠지. 알았어. 준비할게. 애들은 저녁까지 머물다 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집안에서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외여행을 다 가보네.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 정자야. 우리 애들이 나 해외여행 데려간대. 전화기 너머로 정자의 부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영자야. 니는 복도 많다. 애들이 효도를 다하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행이라는 걸까? 여행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없던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탄다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옷은 이걸로 챙기고 비상약은, 여권은, 짐을 꾸리는 손이 떨렸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괜찮을까, 저게 나을까 고민하며 결국 가장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친구 정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정자야, 나 이제 출발한다. 어머, 영자야.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 부럽다, 정말. 친구의 축하를 받으니 더 설레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전기불도 끄고 가스도 잠그고 문단속도 꼼꼼히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 거예요. 재훈이가 전화로 알려준 대로 부산역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 인천공항으로 간다는 계획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에 인사를 했죠. 다녀올게. 좋은 추억 만들고 올 거야. 부산역에 도착하니 재훈이와 정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화려한 선글라스에 비싸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었죠. 재훈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어. 기차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왜 이렇게 느려? 재훈이의 말투에 가슴이 살짝 아팠습니다. 하지만 첫 여행의 설렘이 그 아픔을 덮었죠. 미안해. 준비하다 보니 늦었네. 택시가 좀 막혔어. 정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들어가요. 기차 놓치면 비행기도 못 타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어릴 적 남편과 함께 서울 다녀온 이후로 기차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미야, 호텔은 좋은 데로 잡았어? 궁금해서 물었더니 정미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성비 최고로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방 안에서 바다도 보이고요. 사진 속 호텔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놓였죠. 역시 내 아들이야. 엄마 생각해서 좋은 데로 예약했구나. 그런데 기차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이와 정미는 계속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어요. 가끔 귓속말로 뭔가 속삭이기도 했죠.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해? 나도 좀 들어보자. 재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여행 일정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정미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재훈이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눈빛. 불안했지만 괜한 의심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서울에 도착해서 공항버스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처음 보는 공항의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 이렇게 크구나. 건물이 끝도 없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큰 전광판, 번쩍이는 면세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는데 정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다른 줄에서 해야 해요. 나중에 게이트 앞에서 만나요. 이상했지만 따랐습니다. 혼자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뒤에 선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을 보며 왠지 부러웠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함께 설레면 좋을 텐데. 비행기 표를 받고 게이트로 가는데 탑승권을 보니 제 좌석이 이상했어요. 34D. 재훈이와 정미의 좌석 번호를 물었더니 OA, 오비라고 하더군요. 왜 좌석이 다른 거야? 같이 앉는 거 아니었어? 재훈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엄마, 좌석이 매진이라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일찍 예약했고, 정미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비즈니스석이 딱 2자리 남아서요. 이코노미석은 편안하니까 걱정 마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더니 자기들은 비즈니스석에 앉고 나는 이코노미석? 말이 안 맞았어요. 그래도 애들 앞에서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쓰라린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출국장을 통과하면서 정미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현금 준비하셨죠? 현지에선 카드보다 현금이 편해요. 다른 어머님들은 다 준비해 오시던데. 준비는 했지만 계속되는 돈 얘기가 신경 쓰였어요. 효도 여행인데 왜 자꾸 내 지갑을 확인하는 걸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너희가 다 해준다며? 정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을수록 좋죠. 쇼핑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우리가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머니도 조금은 준비하셔야죠.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재훈이와 정미는 왼쪽 통로로 저는 오른쪽 통로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34D 좌석에 앉으니 옆자리는 낯선 외국인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 인사도 제대로 못했죠.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평생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설렘에 젖었죠.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지는 걸까요? 기내식이 나왔을 때 옆자리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버스데이 트립? 간신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언론?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저는 칠순 여행을 가는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쪽 비즈니스석에 앉은 아들 내외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이 맞나? 왜 자꾸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지? 7시간의 비행 동안 재훈이와 정미는 단 한 번도 제 좌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야 겨우 재훈이가 나타났죠. 엄마, 잘 왔어? 이제 공항에서 짐 찾고 호텔로 가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하는 재훈이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했어요. 호텔에 가면 달라지겠지.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이국적인 풍경과 공기에 가슴이 벅찼죠. 드디어 해외에 왔구나. 재훈이가 택시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민은 주소가 적힌 종이를 기사에게 보여주었죠. 택시에 올라타면서 물었습니다. 호텔이 어디에 있는데? 정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좀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차창 밖 풍경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처음 보는 이국적인 거리, 낯선 간판들, 오토바이 행렬.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참을 달려 택시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휴양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끄러운 뒷골목 같았어요. 낡은 간판이 덩그러니 걸린 건물 앞이었죠. 여기가 호텔이야? 재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게 요즘 트렌드야. 로컬 게스트하우스,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거지. 정미도 거들었어요. 그럼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호텔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죠. 휴대폰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호텔 사진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더니 이게 뭐죠? 좁은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대는 침대, 작은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어요. 화장실은 더 심했죠. 녹슨 수도꼭지, 좁은 샤워 부스, 불쾌한 냄새. 정미야, 이게 무슨 숙소야? 사진에서 본 거랑 완전 다르잖아. 정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은 호텔 광고죠. 실제랑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곳이에요. 가성비 최고였거든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엄마, 잠깐만 있으면 돼.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느라 방에 있는 시간 별로 없을 거야. 울컥 화가 났지만 해외의 온 마당에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 그냥 잠만 자면 되지 뭐. 정미는 방에 짐만 놓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인증샷 좀 찍어야 해요. 어머니도 같이 찍을까요? 거리로 나가니 정미는 저보다 자기 모습을 더 많이 찍었어요. 화려한 간판 앞, 이국적인 풍경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정미. 재훈이는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었죠. 저는 그저 배경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서봐.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억지로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미가 SNS에 바로 올리는 사진에는 제가 없더군요. 그저 둘이서 신혼처럼 찍은 사진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배가 고파 식사 계획을 물었죠. 우리 저녁은 어디서 먹을 거야? 정미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우리가 예약해놨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효도를 해주나 싶었죠. 하지만 정미의 다음 말에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입맛에 안 맞으실 것 같아요. 현지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여기 근처에 한식당이 있더라고요. 그쪽이 편하실 거예요. 재훈이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현지 음식 먹으면 배탈 나기 쉬워. 한식 먹는 게 안전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이 드신 분이라니. 그냥 같이 먹기 싫다는 말이구나. 알았어. 그럼 한식당이 어디 있는데? 정미가 대충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시면 있어요. 간판에 한글 써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저는 혼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낯선 도시, 어두워지는 하늘, 혼자 걷는 낯선 골목. 정미가 알려준 방향으로 한참을 걸었지만 한식당은 보이지 않았어요. 발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숙소 근처 노점에서 현지식 국수 한 그릇을 사서 먹었어요. 맛도 모른 채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었죠. 주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효도 여행인가? 국수를 먹으며 자꾸 주머니 속 지갑이 생각났어요.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자기들끼리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방은 비어 있었어요. 재훈이와 정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날 밤 폭우가 내렸습니다. 방 천장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소리, 낯선 도시의 소음, 그리고 내 흐느낌. 그 모든 소리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떴어요. 피곤함과 서러움이 온몸을 누르는 듯 했지만 여행은 여행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죠. 등 뒤로 칼처럼 찌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때문이었죠. 방문을 열어보니 재훈이와 정민은 이미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두 사람. 나를 보자 그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엄마, 일어났어? 얼른 준비해. 오늘 일정이 빡빡해. 재훈이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마치 내가 방해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씻고 나왔어요. 나 아침은 어떻게 해? 너희만 먹고 나는 굶으라고?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죠. 평생 재훈이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미가 대충 봉지를 건넸어요. 구겨진 비닐봉지에는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빵 사왔어요. 이거 드세요.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찬빵을 입에 넣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씹을 수도 없었어요. 효도 여행이라더니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죠. 평생 재훈이 뒷바라지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이 빵 언제 산 거야?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네. 정민은 대답도 없이 짜증스럽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재훈이는 시계만 보며 서두르라는 눈짓을 했죠. 오전 일정은 관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원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건축물, 이국적인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늘로 솟은 첨탑, 금빛으로 빛나는 불상,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돌계단. 잠시나마 불편함을 잊을 수 있었죠. 재훈아, 여기 정말 아름답다. 사진 좀 찍어줘. 이런 곳은 처음이야. 카메라를 건네자 재훈이는 대충 한 장 찍더니 다시 정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는 재훈이에게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재훈이는 웃으며 열심히 셔터를 눌렀죠. 내 사진은 단 한 장, 그것도 대충. 그들의 사진은 수십 장. 이 차이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기 역사가 300년이 넘었대. 신기하지 않니?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내 말은 허공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미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제 쇼핑몰 가볼까요? 유명한 브랜드 아울렛이 있대요. 시간 없어요. 사원 구경도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았죠.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자
정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배고픈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재훈이는 그저 따라다닐 뿐이었죠.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요. 와, 여기 명품 할인하네. 자기야, 저거 봐. 이 가방 국내보다 반값이야. 이건 꼭 사야 해. 정미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점점 쇼핑백이 늘어갔어요. 명품 가방,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저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따라다녔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쑤시고 숨은 차올랐죠. 1시간, 2시간. 계속되는 쇼핑에 지쳐갔습니다. 나 좀 쉬어도 될까? 다리가 너무 아프다. 숨도 차고.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으니까 힘들어.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재훈이가 매장 앞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서 기다려. 우리 조금만 더 둘러볼게.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 손잡은 연인들, 친구끼리 웃으며 쇼핑하는 이들. 특히 내 또래의 노부부가 손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보석 가게를 가리키며 뭔가 말하고 있었죠. 그 따스한 눈빛, 그 다정한 손길. 저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요. 나 평생 재훈이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공공장소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젊은 엄마와 아이가 보였어요. 아이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재훈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학교 앞에서 매일 기다렸던 순간들, 아프다고 보챌 때 밤새 간호했던 기억들. 그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훈이와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쇼핑백이 한가득이었어요. 값비싼 명품 가방, 의류, 화장품들. 숙소는 저렇게 싼 곳으로 잡으면서 쇼핑은 저렇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 샀어? 이제 점심 먹자. 배고프다. 나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정미가 휴대폰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기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먹어요. 저녁에 좋은 데 갈 거니까.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겨우 몇 술 뜨는 정도였죠. 맵고 자극적인 향신료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훈이와 정미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했어요.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엄마, 괜찮아?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재훈이가 겨우 물었을 때는 이미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죠. 그것도 내가 한숨을 크게 쉰 후에야요. 괜찮다. 너희나 맛있게 먹어. 난 그냥 참을게. 숙소에 돌아와 쉬는데 옆방에서 재훈이와 정미의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죠. 평소 같았으면 남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이왕 온 김에 확실히 얘기 드려야 해. 기회가 지금뿐이야.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평소에 애교 넘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의심할 거야. 재훈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평소에 듬직한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비굴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내가 알던 재훈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뭘 더 기다려?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해? 우리 사정이 얼마나 급한데. 빚 독촉 전화 매일 오는 거 모르냐? 그 카드값 연체된 거 처리해야지. 대출금 이자도 밀렸고 얼마나 더 기다릴 건데?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빚 독촉이라니? 재훈이가 빚을 지고 있었다고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그래도 너무 서두르면 엄마가 의심할 거야. 효도 여행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바로 돈 얘기 꺼내면 속상해 하실 거야. 조금이라도 진짜 효도하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정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거의 고함을 지르는 수준이었어요. 벽을 뚫고 들리는 그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가 의심이야? 우리가 투자 얘기하는 건 엄마를 위한 거잖아. 아파트 팔아서 상가 투자하면 월세 수입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넌 왜 항상 그렇게 우유부단해? 내 엄마 평생 그 아파트에서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망하잖아, 망해. 이번 달에도 이자 못 내면 집에 독촉 찾아온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내 아파트를 팔으라고? 그게 이 효도 여행의 진짜 목적이었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이게 무슨 소리야?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갑작스러운 방문, 억지스러운 효도, 여행 내내 느껴지던 어색함. 모두 내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카페에서 얘기하자. 근데 조심해. 엄마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정미가 비웃듯 말했어요. 뭐, 들으면 어때? 언젠간 해야 할 얘기야. 이번이 기회라고. 아니면 우린 끝이야, 끝. 너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거 좋아? 그 사채업자들 전화 매일 받는 게 좋아? 사채업자라니. 내 아들이 사채까지 썼단 말이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모든 추억이,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효도 여행을 데려온 거였구나. 내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구나.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럽고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꾸린 보금자리. 재훈이를 키우며 한 평 한 평 내 것으로 만든 공간. 그걸 그렇게 쉽게 팔라고? 밤새 뒤척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이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 내 전부를 바쳐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떠난 후에도 혼자서 재훈이를 대학까지 보냈죠. 그 아이의 결혼식 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요? 심장이 쿵쿵 뛰어 밤새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얼마 못 가 재훈이의 노크 소리에 깼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아침 먹으러 나가자. 얘기할 것도 있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얘기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하룻밤 사이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현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미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돌렸어요. 어젯밤에 들었던 내용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좋은 기회예요. 화면에는 상가 투자 설명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상가 사진, 수익률 계산, 월세 수입 예상치.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불순한 의도가 보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미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입꼬리에 미소까지 띠면서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 아파트 팔아서 이 상가에 투자하시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요. 노후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지금보다 월 소득이 2배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좋은 물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효도 여행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제 재산을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과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 온몸이 떨렸어요. 내 아파트를 팔으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시세가 좋거든요. 팔아서 이 상가에 투자하시면 월세 수입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돈만 받으시면 돼요. 재훈이도 거들었습니다. 머뭇거리는 목소리였지만 결국 정미 편이었죠. 엄마, 이제 혼자 그 큰 집에서 살 필요 없잖아. 돈 되는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는 어릴 때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고 엄마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어. 엄마 나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70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격렬한 배신감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날 여행에 데려온 거였어? 내 아파트를 노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손님들이 슬쩍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효도도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도 알려드리려고. 엄마를 위한 거야. 말을 끊었습니다. 효도? 이게 효도야? 날 저렴한 숙소에 처박아 두고 혼자 밥 먹게 하고 이게 효도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제안이라고요. 모두를 위한? 아니, 너희를 위한 거겠지. 이제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아? 그 집은 내 남편과 함께 지은 곳이야. 내 추억이 담긴 곳이고 내 마지막 보금자리야. 그걸 팔아서 무슨 상가에 투자하라고? 정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감상적인 거 따지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가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재훈이 사업도 어렵고. 아, 그래서였구나. 재훈이 사업이 망했다며? 빚이 있다며? 그래서 내 아파트를 노린 거지? 재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어젯밤에 다 들었어. 너희 말다툼, 빚 독촉 얘기 다 들었다고. 정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힘든데 어머닌 그냥 혼자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자식 생각? 내가 평생 누굴 위해 살았는데 내가 뭘 안다고. 정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늙은이가 고집불통이니 우리 인생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해서 집 하나 파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죠. 수치심,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재훈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재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사업이 안 풀리고 빚이 많이 생겨서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카페를 나오는 순간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왼쪽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재훈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가방을 채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재훈이와 정미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우리 얘기 더 해야 하잖아. 재훈이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더 할 얘기 없어. 난 내일 귀국할 거야. 너희는 알아서 해. 정미가 재훈이를 쿡 찔렀습니다. 얘기 좀 더 해봐. 아직 설득할 수 있잖아.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설득? 내가 뭐 물건이라도 된다고 설득을 해? 내 집을 팔아서 너희 빚을 갚으라고? 웃기지 마. 그날 밤 저는 근처 호텔로 옮겼습니다. 남은 돈을 털어 하루 묵을 방을 잡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풍경인가?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죠. 분노와 결단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표를 바꾸려고 했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원래 예약된 날짜에 귀국하기로 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재훈이와 정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었어? 재훈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니까요. 어머니 노후를 위한 거예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재훈이와 정미는 저와 떨어져 앉았어요. 이번에도 그들은 비즈니스석, 저는 이코노미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떨어져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더 이상 재훈이의 엄마가 아니라 한영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훈이와 정미는 서둘러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엄마, 우리 먼저 간다. KTX 시간 됐어. 재훈이가 대충 말하고는 정미와 함께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쉽게 떠나는 걸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혼자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이 내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해운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집, 이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튿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어요. 새 번호로 바꾸고 싶습니다. 직원이 물었죠. 기존 번호는 오래 쓰신 것 같은데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요.
번호를 바꾸는 순간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인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급매요? 해운대 중동 아파트면 시세가 좋은데. 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라면요? 계약서에 제 아들 이름으로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각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중개인은 수락했어요. 거래가 성사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부동산은 언제나 인기가 좋았으니까요. 열흘 만에 좋은 가격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 사이 제 휴대폰으로는 여러 번 전화가 왔을 테지만 더 이상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나 영자다. 어머, 영자야. 여행 잘 다녀왔어? 번호가 바뀌었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자야, 내가 좀 급한 부탁이 있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아파트 매각, 새 출발을 향한 결심까지. 정자는 경청한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자야, 기장으로 와. 우리 동네에 좋은 집 있어.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너한테 딱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친구의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정자야. 내가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 나이에 자식한테 기대는 건 미련이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일주일 후 제 짐은 대부분 정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대부분 기부했어요. 새 삶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사이 재훈이와 정민은 몇 번이나 아파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 말로는 문을 두드리고 전화도 걸어보고 안절부절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줄 마음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보며 인사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재훈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 탓이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기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자가 소개해준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푸른 지붕, 하얀 벽, 아담한 마당까지 있었죠. 어때, 마음에 들어? 정자가 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좋다, 정자야. 정말 고마워. 집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나머지는 은행에 안전하게 예금했죠.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내 이름으로만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 시내 큰 로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지만 신뢰감이 느껴지는 박준서 변호사였어요. 한영자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도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에게 보내실 건가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요. 그들에게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알리고 싶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것. 아들 박재훈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 법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작성했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재훈이가 즉시 기장으로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무도 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서울에서는 재훈이와 정미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의 실패에 빚이 늘어나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는 소식. 강서구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친척들 사이에서는 영자 이모 재산 노리다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건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장의 바닷가 마을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정자와 함께 시장에 가고 마을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 심지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평온함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었어요. 기장에서의 첫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떴어요. 해운대에서도 바다가 보였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더 가깝고 더 푸르고 더 자유로웠죠.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방 안가득 들어왔어요.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영자 씨. 마당에는 정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갓 따온 감이 들려 있었죠. 정자야, 이게 뭐야? 우리 집 감나무에서 땄어. 아침부터 맛있게 먹어.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자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소리 마. 우린 평생 친구잖아. 이제 우리끼리 실컷 놀자고.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했던 저에게 놀자는 말은 얼마나 새로웠는지 몰라요. 아침 식사 후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조용한 어촌 마을,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할머니, 처음 뵙네요. 우리 집 앞에서 잡은 생선이에요. 드세요. 어느 젊은 어부가 내민 생선 한 마리. 그 작은 친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 부산 도심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웃의 온기.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정자의 소개로 마을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또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정자가 바닷가 횟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 평생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된 술자리도 가져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가능해졌죠. 정자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꿈만 같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준서 변호사였습니다. 한영자님, 내용 증명이 전달됐습니다. 아드님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계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 다시 물러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다음 날
정자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당 한켠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어요. 정자야, 내가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를 때는 망설이게 되지만 한번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영자야,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면서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부산 시내 대형 서점에서 열린 시 낭송회에 갔습니다. 평생 문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즐겨본 적 없었어요. 시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는 시구가 가슴을 울렸어요. 내 인생이 바로 그런 꽃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도 완전히 친해졌어요. 아침마다 바닷가 산책을 함께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아침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어요. 혹시 재훈이가 찾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단지 마을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방송국 차량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재훈이가 와도 두렵지 않다. 그날 저녁 정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어. 정자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영자야, 왜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을 희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 이제는 내 차례야. 달빛 아래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였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유.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70년을 살아도 새로운 1년은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닷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이름은 한영자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에요. 70년을 살아오며 그녀는 늘 엄마라는 이름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의 배신을 겪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자식의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할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요. 지금 그녀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쓴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영자 여사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